것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동원하시면 단가분과 하는 정책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보편적 복지에서 장애인 쪽은 많이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서도 뒤로 한 발 물러나가야 되는 그런 고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통합당에서도 이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하셨지만, 좀 장애인계에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더 냉철하게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장애인과 관련된 소수 계층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좀 펼쳐나가고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서 내일 좀 여기 앞에 장애인 단체들이 여기 많이 모여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문화행사 및 장애인날 많이 기념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저희가 민주통합당에다가 장애인계 저희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통합당에 정책 의견서를, 건의서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시면 내일 오후에 시간 내주 좋지 않은 두 가지 발언에서 제가 찾아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강론도 같이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제안서인가요? 면담 요청. 보내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그냥 해주십시오. 사무국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정을 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4.11 총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장애인 기초급여에 대해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략 한 20만원 선 정도까지 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복지의 사실 국가 살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가정 살림을 크게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이제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래서 수입이 일정 정도 잡히면 이 수입을 한 달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평균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출할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폰을 사자, 아들이 신발을 사자, 그랬을 때 이 지출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 경우에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이 10,000불 이상 되면 대개 이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죠. 일단 파이를 키우자,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고, 참여정부 때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복지에 대한 것이 참여정부보다 확대된 부분은 없고, 대신 기존에 있던 것, 자연증가분들은 그냥 내비뒀고, 또는 예산이 좀 부족해지니까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 금액을 올리지 않든가, 또는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 일정 정도로 묶어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복지 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동안 충분히 해오지 못한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 5년차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소위 2030년까지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거의 극우의 나라에서 한 2020년 정도까지는 한 뭐 중도의 나라라 그럴까? 복지의 규모라 그럴까? 2030년 정도에는 복지국가까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장기 재정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들어와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 국가와 공기업 부채가 330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4년에 330조를 늘렸다는 건데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 발표한 기록을 보면 3년 동안에 450조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국가 부채를 좀 분산시켜 놓은 것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로 부채를 많이 옮겨놔가지고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또 부채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그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 확보 계획을 만들긴 했는데 과연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규모가 맞는 것인지 또 사실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 재정 계획, 국가 전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분차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이번에 이제 부산의 북강서울에 출마하면서 기초수급자의 부산 기초수급자의 23%가 저희 지역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특히 아까 전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전통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그 금액은 올라가지 않고 전동차 가격만 올라간 거죠, 지금. 그렇게 돼서 개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일종의 복지를 자연 증가하는 것까지도 이를테면 토건에다 갖다 쏟아 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금액을 한정 지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수당이 못 돼서 물론 따지고 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이제 탄핵 후 폭풍 속에서 치루어진 총선 경우에는 이제 민주진영이 다수당을 이룬 적이 있는데 그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민주진영이 의석수가 굉장히 늘어난 선거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대가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건 잘못인데 의회 다수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법 개정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 이게 많이 안타깝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행정 권력은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꼭 힘을 모아서 꼭 성공시켜서 우리 그야말로 서민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